사람의 마음이 무언가를 그려내고 굳게 믿는다면 끝내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나폴레옹 힐의 이야기는 어쩌면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바가 고스란히 현실이 된다면 과연 우리를 올가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운명 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변명 뒤에 숨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로 의지의 힘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힐은 성공의 핵심이 번뜩이는 재능이나 우연한 행운, 심지어 주어진 환경에 있지 않고 바로 흔들리지 않는 절제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야말로 수많은 이들을 정상으로 이끌고 또 다른 이들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강렬한 영감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이 위대한 지도자들과 혁신가들, 그리고 뛰어난 사업가들을 관찰하며 얻은 통찰은 명확했습니다. 영감은 순간적으로 타오르다 인해 사그라지는 불꽃과 같지만 절제는 동기라는 연료가 바닥났을 때조차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튼튼한 엔진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그들은 시작할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에너지가 솟아나거나 자신감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마음속의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그저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건강한 습관을 다짐하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무언가를 드디어 시작하려는 열정적인 순간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하지만 단 며칠간의 피로 작은 방해 혹은 눈앞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결과 앞에서 그 모든 결심은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불타오르던 의지는 쓰러지고 다시금 실패감에 휩싸입니다. 이는 아마도 매일 우리 주변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흔한 모습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잠재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꾸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막연한 의도를 구체적인 성과로 바꾸는 마법 같은 힘입니다. 몸이 5분만 더 잠들기를 애원할 때 당신을 이른 아침 침대 밖으로 이끄는 것도 절제입니다. 세상이 모두 쉬는 동안에도 책상에 앉아 공부를 계속하게 하는 것,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절제의 힘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이란 정확한 과학과 같아서 그 법칙을 올바르게 적용하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법칙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절제된 행동을 하는 이들은 반드시 원하는 바를 이룬다. 그에게 절제란 융통성 없는 고집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갇히거나 게으름이나 미루는 습관에 끌려다니지 않을 자유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당신 안에선 보이지 않는 근육, 즉 자기 신뢰가 단련됩니다. 이 자기 신뢰야말로 모든 위대한 성취의 든든한 주춧돌이 됩니다. 전기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000번이 넘게 실패를 거듭했던 토머스 에디슨의 이야기는 절제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무려 1000번의 시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번째 아니 100번째 시도에서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순간적인 흥분이나 기대감 때문에 계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제된 의지로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각각의 좌절은 오히려 발견을 향한 정밀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그토록 끈기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1000가지의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지요. 세상이 고집이라고 부를지라도 꾸준하게 행동하는 이 순수한 절제의 마음가짐이야말로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결과가 생각만큼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중도에 포기했나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얼마나 많은 꿈을 접었습니까?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태도는 우리를 덫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힐은 완벽한 시기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동기가 희미할지라도 오늘 내딛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미래의 성공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리는 벽돌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것은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꾸준함의 부재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역사적인 대공황 시기에 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고 그는 돈도 그를 지지해줄 사람도 심지어 자신이 하는 일이 성공할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을 법한 상황에서 그는 매일같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책상에 앉아 그의 글을 누가 읽어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결핍의 한가운데서 그의 인생은 물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어 놓은 명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탄생했습니다. 힐은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절제력을 이용해 새로운 환경을 창조해 나갔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동을 미룰 때마다 우리 뇌는 포기하는 습관을 학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키지 않아도 꾸준히 행동할 때마다 우리 뇌는 승리하는 방식을 익히게 된다는 것을요. 결국 성과를 이루는 사람과 그저 꿈만 꾸는 사람의 차이는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조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한 걸음에 있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지배를 받으며 이 습관은 바로 절제를 통해 형성됩니다. 당신의 말이 꾸준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뇌는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현대 뇌과학은 힐이 수십 년 전부터 직관적으로 알았던 사실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절제력은 말 그대로 뇌의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의식적인 행동을 반복하면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강화되어 유혹을 물리치고 집중력을 유지하며 해야 할 일을 완수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마치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마다 뇌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반복되는 시도와 포기의 고리 속에서 지쳐 자신에게 운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혹은 도와줄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속적인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힐은 모든 진정한 변화가 절제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당신이 흔들림 없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당신이 좌절한 사람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승리할 때까지 끈질기게 버텨낸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한 번에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꾸준히 해내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루에 한 가지의 절제된 선택을 하는 것. 성공은 단 한 번의 거대한 도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딛는 수많은 작은 발걸음들의 합입니다. 힐은 절제가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당신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용기, 흔들림 없는 꾸준함,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건너야만 합니다. 결국 이것이야말로 그저 꿈만 꾸는 이들과 그 꿈을 현실로 살아가는 이들을 가르는 궁극적인 차이점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적은 오늘은 그만해,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와 같은 말들을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힐은 이를 감정적 절제의 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느껴지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분노나 불안 혹은 두려움에 휩쓸려 얼마나 많은 성급한 결정을 내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충동적으로 후회할 말을 내뱉거나 중요한 일을 포기하거나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길을 택한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은 감정 그 자체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에게 삶의 운전대를 내어줄 때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절제는 이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기술, 즉각적인 본능에 휘둘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힐은 자기 통제가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없이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다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 또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놀랍게도 더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순간적인 충동이 아닌 명확한 판단력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아무도 감정적으로 절제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마치 자기 통제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힐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 침착하게 행동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이 근육이 단련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충동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그 힘이 약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 안의 약점을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절제에 빛나는 예시로 에이브러햄 링컨의 삶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 파산, 수많은 정치적 패배, 그리고 개인적인 비극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선거에서 낙선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는 결코 자기 통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링컨은 놀라운 침착함과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모두가 격렬한 반응을 예상할 때 그는 깊은 사려심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기 통제 능력이 그를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반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고 분노로 상황에 반응하며 성급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고 순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아무런 의미 없는 논쟁에 휩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고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후회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감정적 절제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러한 감정들을 독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중한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나폴레옹 힐 역시 이를 혹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위기 중 하나였던 시기, 투자자들의 지원이 끊기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는 깊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에 무릎 꿇는 대신 그 고통을 행동의 동력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무거운 마음과 희미한 희망,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펜을 들고 글을 썼습니다. 바로 이 감정적 격동의 시기에 믿음과 끈기에 대한 그의 가장 강력한 사상들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힐은 자신의 삶을 통해 감정 제어 능력이 좌절의 늪에 빠지는 이들과 혼돈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이들을 가르는 핵심 열쇠임을 증명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도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의심, 죄책감, 분노, 불안이라는 감정의 무게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본능적으로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힐은 바로 그때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감정보다 더 위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잠시 멈춰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결정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에 나를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더 멀리 가게 하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 의식적으로 반복될 때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을 바꾼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의식적인 간격인 이 멈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개인적, 직업적 성공 수준이 더 높다는 최근 긍정 심리학 연구 결과가 우연이 아니다. 이는 그들이 충동에 이끌리지 않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서적 훈육의 본질이다. 나폴레옹 힐은 또한 미묘한 방해꾼들에 대해 경고했다.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지만 당신의 의지력을 갉아먹는 외부의 목소리들 말이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모든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주하는 습관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힐은 이를 안락함이라는 이름의 숭배라고 불렀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편함을 피하려는 위험한 경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장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이 안락함이다. 그는 내면의 모든 것이 다르게 재촉할 때조차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정서적 숙련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마음이 멈춰라고 말해도 목적이 계속이라고 외칠 때, 감정이 복수해라고 말해도 지혜가 기다려라고 말할 때 말이다. 이러한 내면의 힘은 개발될 때 삶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킨다. 매번 긴장된 순간에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을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충동성 대신 인내를, 의심 대신 믿음을, 산만함 대신 집중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뇌가 다르게 반응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이 아니다. 바로 신경과학이다. 뇌는 반복을 통해 스스로 재구성된다. 각각의 훈육된 반응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이 새로운 연결은 미래의 통제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힐은 정서적 훈육이 다른 모든 형태의 훈육의 핵심임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떤 계획도 첫 폭풍에 무너진다. 하지만 그것이 있으면 가장 큰 난관조차도 디딤돌이 된다. 그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한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평온함이 바로 힘이다. 오늘 당신이 상실, 실망, 의심과 같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신이 스스로에게 발휘하는 통제력임을 기억하라. 힐은 고통을 목적으로, 두려움을 행동으로, 분노를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선다. 더 강해지고, 더 준비되며 스스로를 더 잘 다스리게 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진정한 성공은 다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영역인 자신의 마음을 통달할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폴롱 힐은 방향 없는 훈육은 단지 헛수고일 뿐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옳았다. 키 없는 배에서 힘껏 노를 젓는 것과 같다. 지치고 힘을 쏟아붓지만 같은 자리에 머무른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애쓰지만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피로하고 좌절감을 느끼며 자신에게 운이나 재능이 부족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명확성이 부족한 것이다. 힐은 명확성이 훈육의 연료라고 믿었다. 희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일찍 일어나는 단순한 행위를 목적 있는 한 걸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명확성이다. 그는 종종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타인의 욕망에 휩쓸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들은 바쁘게 살지만 생산적인 삶을 살지는 못한다. 목록을 만들고 시간과 싸우지만 결코 꿈에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지 못한다. 방향의 부재는 모든 노력을 피로로 바꾸고 장기적인 피로는 포기로 이어진다. 명확성은 그 길을 인도하는 빛이다.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알 때 가장 힘든 날조차도 의미를 얻는다. 라이트 형제는 이에 대한 완벽한 예시이다. 그들은 돈도 정치적 지지도 없었으며 전체 과학계의 불신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명확한 비전이 있었다. 즉, 인간을 날게 하는 것이었다. 이 명확성이 모든 실패, 모든 추락, 모든 조롱 속에서도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했다. 그것은 고집이 아니었다. 목적이었다. 힐은 이러한 결단력을 깊이 존경했는데 이는 그가 옹호한 사고방식을 정확히 반영했기 때문이다. 훈육은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명확성은 힐의 비밀이기도 했다. 그의 일기장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영화의 한 장면을 묘사하듯이 상세한 목표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매일 이 목표들을 확신에 차서 소리내어 읽으며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시각화했다. 수년간 그의 메모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구가 반복되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음의 힘을 발견하도록 영감을 주자. 그것은 개인적이고 흔들림 없는 다짐이었다. 그가 파산했을 때조차,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을 때조차 이 명확성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했다. 마치 그의 마음이 몸이 그곳에 도달하기도 전에 목적지를 이미 본 것과 같았다. 나는 더 행복해지고 싶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나는 돈을 더 많이 갖고 싶다. 라고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주 말했는가. 이러한 문구들은 모호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뇌는 불명확한 아이디어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힐은 모호한 목표는 모호한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욕망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다. 단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얼마를 벌고 싶은지, 어떻게 벌 것인지, 언제까지 이룰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용의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명확성은 긍정적인 내적 압력, 즉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을 만들어낸다. 힐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정확하게 답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말했다. 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 나는 고통받고 싶지 않다. 나는 돈을 잃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위장된 두려움이다. 명확성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종 그것은 사회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힐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의 책임보다 혼란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명확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혼돈에서 벗어나 힘을 발견한다. 매일 침대에서 일어나는 이유도 모른 채 잠에서 깨는 사람을 상상해보라.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저항한다. 일상은 자동적이고 무의미해진다. 이렇게 지루함과 피로가 태어난다. 하지만 충분히 강력한 이유가 있을 때 모든 것이 변한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을 향한 한 걸음이 된다. 힐은 명확성이 훈육을 헌신으로 바꾼다고 말했다. 한때 무겁게 느껴졌던 같은 노력이 가벼워진다. 그 이유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명확성과 믿음이 함께 간다고 믿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시각화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한다. 그리고 믿음이 훈육을 살아있게 하는 불꽃이다. 힐은 미신 때문이 아니라 뇌가 반복을 통해 학습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매일 확언처럼 반복했다. 그는 반복은 욕망이 확신으로 변하는 도구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확신이 자리 잡으면 의심은 그 힘을 잃는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모든 것에 반영되어 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 지칠 줄 모르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단순히 훈육이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정서적인 목적에 의해 움직인다. 위대한 운동선수들이 녹초가 되도록 훈련하고도 여전히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사업가들이 수십 번 다시 시작하고 예술가들이 밤샘하며 창작하는 이유이다. 열정은 에너지를 제공하고 훈육은 그 에너지를 지시한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힐은 열정 없이는 훈육이 저항으로 변하며 너무 오랫동안 저항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하며 살 때 몸은 순종하지만 영혼은 반항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곤함을 느끼고 항상 달리고 있지만 아무데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며 잠에서 깨는 이유이다.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연결의 부족이다. 그들은 진정한 자신을 대변하지 않는 삶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잃는 지점이 바로 이곳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영감을 주지 않는 길을 계속 가기 위해 동기를 찾는다. 더 훈육적이 되기 위한 기술을 찾지만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힐은 매일 무언가를 하기 위해 의지력이 필요하다면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길이 아닐 것이라고 믿었다. 열정이 있을 때 의지는 자동적으로 된다. 훈육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것과 일치될 때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하지만 그는 그 열정을 발견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때로는 수년간의 일상, 두려움, 의무 아래 묻혀 있다. 그래서 힐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던졌다. 만약 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매일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당신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낸다. 진정한 열정은 보상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족적이며 내면에서 불타오르고 그 불꽃이 장기적인 훈육의 연료를 공급한다. 그 불꽃을 찾으면 모든 것이 변한다.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실패는 배움이 되고 장애물은 도전이 되며 노력은 성장이 된다. 힐은 열정이 이성만으로는 지속할 수 없는 목적을 훈육에 부여한다고 믿었다. 열정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정렬이다. 몸이 영혼이 선택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아마도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을 움직이지 않는 것에 훈육을 강요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힐은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용기 내어 추구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삶은 단지 의무만으로 지속되기에는 너무 짧기 때문이다. 훈육이 길을 만들지만 그 여정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열정이다. 그리고 그 균형을 찾을 때 일관성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고 이를 소명으로, 일상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는 자유이다. 힐은 이를 영혼의 규율이라 칭했습니다. 이는 억지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자연스레 샘솟아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죠. 규율이란 우리가 품은 꿈과 실제로 이뤄내는 성과를 엮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며 모든 업적을 촘촘히 꿰매는 실과 같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나 우연한 행운 혹은 주어진 환경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마땅히 해내야 할 바를 실천하는 고요한 다짐입니다. 이 규율이 명확한 통찰력과 흔들림 없는 감정 관리,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결합할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변모합니다. 바로 이 힘이 평범한 이들을 비범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지혜를 향한 진화에서 또 한 걸음 나아가 현재의 당신보다 1%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